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가 드론에게 폭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은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이로 인해 서부 텍사스유, 즉 WTI가 단 하루 만에 무려 14.7%나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유가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지만 당시엔 고유가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며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기까지 했죠. 이처럼 유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유가에 대해서 그리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역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의 대표주자 WTI에 대해서 알아보죠. WTI의 탄생은 7, 80년대 석유 파동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은 이집트, 시리아 대 이스라엘 간 전쟁의 여파로 발생했는데요. 중동 국가 간의 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며 개입하자 이에 맞서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대폭 줄인 것이죠. 이로 인해 유가는 3개월 만에 3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이 있기 전까지 중동의 석유 패권은 세븐시스터즈라는 영미권 회사들에게 있었는데요. 전쟁의 혼란을 틈타 중동 산유국이 석유 통제권을 장악한 후 석유 파동을 일으켰고 이를 기점으로 석유 패권은 중동 산유국 중심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게 넘어갔죠. 2차 석유 파동은 1979년 이란 혁명과 1980년 이란 대 이라크 전쟁,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무기화 정책의 여파로 발생했는데요. 이때 유가는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석유 파동에 의한 유가 폭등은 수많은 산업에 타격을 줬고 전 세계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죠. 이에 미국은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를 석유 파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983년 뉴욕에서 원유 선물 거래를 개시했는데요. 선물 거래란 거래를 하기로 한 시점 이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나중에 실제 가격이 어떻게 되든 사전에 약정한 가격대로 거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선물 계약으로 유가를 약정해 놓으면 석유 파동이 일어나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있죠. 이러한 원유 선물 거래의 수단이 된 석유가 바로 WTI인 것입니다. 뒤이어 1987년 런던에서도 원유 선물 거래를 개시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유가하면 WTI만큼이나 많이 거론되는 브렌트유가 거래되었죠. 이후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석유들은 WTI와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렇게 유가의 기준이 되는 석유를 벤치마크 오일이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두바이유가 있죠.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격이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크 오일의 가격 또는 국제 유가는 어떤 원인으로 변하는 걸까요?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데요.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 때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의 상황에선 하락하죠. 석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하락의 역사를 짚어보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석유 파동은 공급이 하락해 가격이 상승한 대표 케이스죠. 석유 파동 때와 같이 산유국끼리 합의하여 공급을 줄이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요. 1999년 오펙의 감산 합의도 한 예입니다. 1년간 석유 생산을 줄여 유가를 2배 넘게 올렸죠. 그런데 공급 하락에 의한 유가 상승이 꼭 인위적으로만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의 주요 석유 생산 시설이 큰 피해를 입고 석유 생산이 줄자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처럼 자연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함께 움직이며 결정되는데요. 이번엔 수요의 측면도 고려해서 1999년 유가 상승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오펙이 석유 감산을 합의했던 이유는 유가가 1997년 이후로 계속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유가 하락의 원인은 우리에게 IMF 사태로 더 익숙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있었죠. 금융위기로 아시아 경제와 산업은 얼어붙었고 이로 인해 석유 수요도 하락하여 유가도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늘 침체기를 지나 회복기를 갖죠. 1999년을 지나 아시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났고 석유 수요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이때 오펙에 의해 석유 공급까지 줄었으니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이와 유사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2001년 9.11 테러로 발발한 미국 대 이라크 전쟁, 이에 반발한 베네수엘라의 2003년 석유 파업,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의 무서운 성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가는 2008년 역사상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해 세계 경제에 무지막지한 타격을 주었고 유가는 순식간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에 오펙은 2009년 또다시 합의를 통해 석유 공급을 줄였습니다.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인도와 중국은 거듭 성장하며 석유 수요를 끌어올렸죠. 덕분에 2010년대 초반 유가는 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 이상 상승했죠. 이후 근 5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던 유가는 2015년에 들어서자 급격히 하락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이었죠. 시추 기술의 발전으로 셰일 오일 생산량이 급격히 늘자 미국은 40년 동안 유지했던 석유 수출 금지 정책까지 해제하고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죠. 이때 미국에게 석유 패권을 다시 빼앗길 것이 두려웠던 사우디마저 석유 증산으로 맞붙자 석유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유가가 당시 100달러 선에서 20달러 선까지 폭락한 것입니다. 이후 유가는 전 세계에 걸친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현재의 60달러 선까지 왔죠. 지금까지 유가 변동의 역사를 대략 훑어봤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경제의 순환 등 석유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유가도 변해왔죠. 사실 유가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가 변동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이러한 유가 예측의 어려움은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순수입국에게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경제성 있는 신규 원유를 발굴하고 도입하며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GS 칼텍스는 중동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유럽, 중남미 및 아프리카, 미국 등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원유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이용하는 등 수송비 절감에도 힘쓰고 있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석유 제품의 가격 안정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 업계의 노력을 마음 깊숙이 응원합니다.